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가 요즘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박범계하고는 애증 관계가 있는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박범계하고는 애증 관계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인연이 한 몇 달도 안 돼요. 몇 달도 안 되는데, 아주 진한 인연이지. 네, 근데 박범계 의원이 저를 아마 징글징글해 할 겁니다. 에, 이거 좀 그러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네. 박범계하고 참고로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고소해서 이겼죠. 고소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박범계 의원이 저한테 민사소송을 1억 달라고, 저쪽에서 건 거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들 측근 2명 구속이 되고, 음, 그거는 이제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해가지고 구속시키고 다 한 거고, 제가 당연히 뭐, 형식은 고발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인지수사로 된 거고, 네, 이제, 박범계와의 관련성을 되게 다들 심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박범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예. 근데 조사를 하려면 고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국회의원을 그냥 인지수사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검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지금 본인이 방조했다고 자백하지 않았냐. 예. 중간에 그 관련 얘기를 기자들한테 예. 보도자료를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자백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고소를 하래요. 그래야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고소했어요? 네, 공소시효 한 보름 앞두고인가 이렇게 20일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시효 예. 때문에 그렇지. 네, 급하게 했는데 예. 포토라인 세운에 만에 지역 정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 네, 근데 하루 앞두고 불기소 하더라고요. 끝내 소환도 못 하시더라고, 검사님이. 저한테 진술도 받고, 음. 진짜 의견서 때 제가 그 검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제 측근들 2명 구속해놓고, 예. 저한테 이제 의견서 한 번만 더 좀 내달라. 예.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아마 위를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사건은 위에서 보호 지시를 하거든요. 예. 경찰 내부에서도. 음. 그래서 의견서를 계속 내드리고 했는데, 끝내 포토라인도 못 세우고, 이제 소환도 못 하시고, 박범계는 당시 LKB의 파트너스 이광범 팀, 변호인으로 선임을 해서, 네. 의견서 내고, 진술도 구두로 안 하고, 네. 네, 서면 진술 다 해가지고, 전날, 그때가 문재인 정권 한가운데였어요, 한가운데. 그러니까 네, 박범계 측근 2명, 최측근 2명 구속된 것도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예요, 그때. 박범계 힘 네. 셀 때인데, 그때. 네, 검사님도 대단하시죠. 근데 박범계는 끝내 못 세웠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본인 불기로 나오니까, 예. 이 사람이 직후에 저를 민주당에 바로 제명을, 본인이 시킨 거 아니지만, 어쨌든 대전시당위원장이었으니까 본인이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전직 그래도 법사위에다가 막 그런 거 하니까. 예. 그래서 저를 바로 제명을 시키고 대전시당에서는, 그리고 직후에 바로 한 이틀도 안 돼서, 저한테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본인 명예가 훼손됐대요. 예. 근데 되게 웃긴 건, 저는 아직도 웃긴 건 지금이라도 저를 형사고소할 수 있거든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본인 명예가 훼손이 됐다고 하면, 그러게. 허위사실이면. 근데 안 해요, 형사고소를. 네, 1억만 달래요, 돈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형사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니까. 그러기도 하고, 제가 끊임없이 주장한 게, 예. 이제, 시효가 진짜 얼마 안 남아서, 검사님께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근데, 핸드폰 포렌식 해달라,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꾸 기자님들이 저한테, 예. 스모킹 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박범계 녹음이든 뭐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때 녹음을 전혀 안 할 때예요. 근데 네, 있는 줄 알고선. 하면서 좀 버티긴 했는데, 네. 박범계 의원은 저한테 전화해서 막 소리 지르려고 하는 게 녹음이 있을까봐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제가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가만히 있었어, 이제. 네, 가만히 있었는데, 기자들은 또 박범계 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방송사들 특히. 네, 저한테 계속 녹음이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의원실 찾아와서 인터뷰도 하고 스모킹 건 있냐고 물어보고, 심지어
취재한 취재 파일을 박범계한테 그대로 넘겨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예, 예, 예. 근데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범계하고 그 사건이라는 거 잠깐 설명해주고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박범계가 그렇게 1억을 달라고 소송을 걸어놓고 예. 허위 사실이라는 걸 제가 유포했다라는 거나 또는 허위라는 게 전혀 입증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2명 구속되고 다 했는데. 예, 예. 두 명 구속된 건 뭐 때문에 구속된 거예요? 저한테 선거 나가라고 영입하고 막 사정해서 제가 선거 나가준 거거든요. 전 정당 생활이고 뭐가 안 했었는데. 예.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워킹맘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찾아오고 막 그래 나가달라고 해서 나갔고 영입을 본인이 한 건데. 예. 현수막을 딱 걸자마자 예. 그 최측근 그러니까 전 비서관하고 직전 그 시의원 예. 제자리 직전 시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제가 나간 거거든요. 예. 그들이 결과 이제 판결문에 따르면 그들이 저한테 이제 불법 선거 자금으로 1억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금 1억을 달라고 했어요. 아, 권리금 1억 달라고 한 거. 예. 네, 근데 권리금이라는 말도 박범계가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왜 자기가 사정해서 나가라고 해놓고 현수막을 딱 걸면 사람이 이제 빠꾸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빠꾸가 안 되지. 그러니까 1억 달라고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돈 달라고 하길래 아니 왜 달라는 거지? 이건 제가 무슨 비례대표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지역구로 이제 공천 심사 다 받고 출마를 한 건데 굉장히 어렵게 한 거예요. 저 하기 싫고 그렇지.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했고. 근데 지들이 꼬셔서 한 건데. 네, 꼬셨다기보다 사정했어요. 박범계가 2번, 3번 사정했어요. 제가 거절도 한 번 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돈을 요구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 돈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어도 황당하지 이건. 네, 명분이 있는 돈이고 합법적인 돈이면 제가 얼마든지 뭐 당비를 낸다든가 뭐를 할 수 있지만 아니 다짜고짜 1억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줍니까? 그렇지. 변호사 이거는 뭐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렇지, 맞아. 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니까 거절을 했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달라 그러고 막 그래 제가 박범계 의원한테 처음부터 첫날부터 보고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한테 막 화내고 나중에는 뭐 핍박하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공범인가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선되고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본인 당대표 나간다고 지지선언을 이제 페이스북에 다음날 아침 9시에 일제히 하라고 방역 그 사람들한테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국위원 당선자들한테 9시에 다 공유를 하래요. 페이스북에.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거든요. 웃기잖아요. 다 같이 좋아요 눌러라. 다 같이 뭐 해라 뭐 이러는 거 너무 웃기잖아요. 유치하고. 전 자발적으로 제가 마음이 우러나지 않으면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공범이라는 생각을 이렇게 접을 수가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공범인데 지지선언을 하면 저한테도 흑역사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거는 난 좀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부탁하는 날 밤에 제가 박범계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건 게 한 2번, 3번도 안 돼요. 다 본인 전화하거나 이제 뭐 그런 식이었는데 전 전화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드려도 되냐 했더니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해서 이거 나는 지금 시위 개원 앞두고 내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출마하게 된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알고 보니까 그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한 사람이 그 박범계 당대표 준비를 같이 하고 박범계가 이걸로 몸값을 띄운 다음에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서 대권 주자로 부상을 하고 그 대신 자기 지역구를 그 전직 시의원한테 왼팔한테 물려주기로 뭔가 그런 식의 약정이 서로 간에 있으면서 얘를 불출마를 시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자리가 비니까 물색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스토리가 될 만한 사람을 찾은 건데 전 스토리는 끝내주잖아요. 스토리 좋지. 워킹맘에다가 민사고 출신에 또 여러 가지 또 입지전적인 이게 있지 또. 그렇죠.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 고생 있지. 많이 하고 내 아이 아팠고 여러 가지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좋게 보고 저를 갑자기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영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막 여성계니 뭐니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한테 괜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공격을 받는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영입했는데 저한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측근들이 걸리니까 저한테 화를 내고 저는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확인하려고 당대표 네가 낙감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네가 공범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전문학 전 의원 왜 불출마했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물어봤더니 다른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막 화를 내고 난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한동훈 장관님한테 뭐 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극 찍는 줄 알았어. 뭐 했어? 네. 아니지 않소? 이거. 네, 조선시대 같잖아요. 조선시대. 저한테는 평소에는 반말은 안 썼거든요. 네, 저를 좀 어려워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면 본인 측근도 아니었고 뭔가 정당 생활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어렵게 영입한 사람인데 제가 또 원래 성격이 편한데 처음부터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제가 약간 선 긋고 빡빡하게 했거든요. 그렇지. 만만하진 않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어려워서 저한테는 존대를 나름 했는데 이제 반말 섞어서 쓰는 특유의 박범계 말투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동네 노인당 어르신들한테 몇 번을 혼났대요. 이렇게 말 짧게 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하대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전화로 그걸 물어보니까 이제 막 갑자기 열이 확 받았는지 급발진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뭐 정치란 말이야, 뭐 사람을 오더라고, 막 제가 다 까먹었네. 또 오래돼가지고. 대사가 있거든요. 되게 특이한. 네. 그 박범계 특유의 대사가 있군요. 네, 근데 그때 전 되게 놀랬어요. 너무 무섭거나 저 이런 걸로 막 쫄진 않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말하는 게. 정치가 뭐지? 막 어쩌고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네가 왜 이걸 문제 삼냐 이거예요. 웃기고 있어.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그랬는데 하여튼 근데 하여튼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결국 이제 박범계를 혼내주고 이긴 셈이 된 건데. 네. 근데 그거 녹음이 있을까봐 되게 쫄아. 그러니까. 근데 스모킹건을 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했고 전 녹음 있는 척을 했거든요. 그 전엔 아이폰이었는데 막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녹음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거 스모킹건을 없다고도 있다고도 안 하고 버텼더니 이제 기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거 또 물어봤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한 거를 그대로 갖다 박범계한테 제공을 했고 그 기자는 해고됐어요. 나중에 밝혀져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녹음 파일을 그것까지 녹취록을 만들어서 김소연이 이겨보겠다고 민사소송 1억에 거기 제출했거든요. 별 내용도 없는데 그거를 전부 패소하고 박범계가 지고 저한테 소송 비용까지 물었죠. 그러니까 아주 완승을 한 건데 박범계 KO 시켰는데 박범계가 왜 이화영이 구하려고 이화영이 수원지검인가요? 거기 가서 뭡니까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생쇼하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박범계 의원을 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되게 간사하게 다 알면서 뭐 아닌 거 알면서 선동을 하는 거다. 되게 정말 얕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좀 했었거든요. 파악하다라고. 근데 요즘 지금까지 쭉 지켜본 결과 박범계 의원은 법률적인 지식이 조금 판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법적으로 조금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로 본인이 하는 행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법률 지식이 얕구나. 판사 출신인데. 네,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틀린 얘기예요. 웬만하면 틀린 얘기. 그러니까 어이없게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검사님이 그냥 직접 고소장을 내야지 고소를 할 수 조사를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소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때도 공직선거법 뭐 공범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냥 방조로 고소를 했어요. 왜냐면 직접 행동한 제가 증거는 없고 녹음 파일 있는 척을 했지만 그걸 녹음 파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을 음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첫날부터 보고를 했는데 계속 얘네가 범행을 할 때까지 놔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뜯긴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일단은 방조로 고소를 했더니
그때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인터뷰 거절하다가 겨우 했거든요. 예. 중앙일보 김방영 국장님이라고. 예. 그 대전 지역의 또 네, 중앙일보 네. 지국장이죠. 예. 네, 그분도 소송당했어요. 박범계한테 결국에는. 물론 다 이겼습니다. 중앙일보가. 예, 중앙일보도 네. 다 이겨. 예, 근데요. 유일하게 중앙지 중에서 끝까지 인터뷰를 시도를 했는데 예.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공직선거법에는 방조가 없다. 김소연 변호사는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 공직선거법에 그게 없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건 공직선거법은 말하자면 특별법이에요. 예. 근데요. 네, 민법 뭐 이런 육법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형사 처벌 조항이 있는 모든 법들 있죠. 예. 예를 들면 뭐 저작권법부터 그냥 아주 사소한 법들 예. 있죠. 예. 그런 뭐 의료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법은 전부 다 형법 총칙의 규정의 제한을 총칙의 규율을 받아요. 아, 그 그렇구나. 방독제는 형법 총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얕구나, 진짜 법률 지식이. 네, 그래서 그 당연히 개별 조항 특별법에 방조죄는 정해진 게 거의 없습니다. 예. 당연히 없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 방조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못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분이 진짜 이거 일부러 저러는 건가. 아니, 일부러 아니에요. 그건 근데 무식해요. 나중에 좀. 보니까 예. 그 막 외부자들 뭐 이런 데 막 나와가지고 예. 뭐 하시는 거 보니까 예. 뭐 토론할 때 뭐 예를 들면 막 통치행위 뭐 이런 거 옛날에 신재민 예. 어디야 공무원 있잖아요. 예, 예, 예. 뭐 그분이 뭐 옛날에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뭐 그거는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등 뭐 네.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사문화된 옛날식의 그 교과서에 나온 얘기들 엉뚱한 얘기하고 전혀 적용이 안 되는. 예.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를 막 하면서 예. 사건 많이 하냐라고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이제 보통 여자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이 이혼 사건을 많이 해요. 예, 예, 예. 저는 거의 안 해요. 1년에 한 2건도 안 하거든요. 네. 대부분 이제 이혼 가사 사건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퇴임 전인가에 가정법원에 있었나 그랬거든요. 예. 단독 판사 했나. 근데 저한테 아는 체를 하면서 요새 이혼 많이 하나? 간통죄 어떻게 됐나? 간통 사건 많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 근데 간통죄는 2013년에 이미 위헌으로 예. 결정이 나서 그렇죠.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졌는데 저한테 간통 사건 요새 많이 해요.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좀. 그러니까. 그 변호사를 그만둔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게. 모르나. 근데 법사위를 했는데 왜 그러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볼 때. 예. 잘 몰라요. 보니까. 몰라.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 예. 좀 약간 갖고 논다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때도 있을 정도로 한동훈 장관님이 좀 약간 웃으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게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쭉 하는 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법무장관 할 때도 엉뚱한 소리 하고 이걸 다 본 결과 저분은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몰라서 저런다라는 결론을 내리니까. 사실은 대답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냥 뭐 대답해주면서 가지고 놀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생각해보세요. 한동훈 장관님 웃겨서 진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입장에서는 진지하니까 얼마나 빡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받죠. 네. 열받으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죠. 본인을 놀리는 줄도 모르고 제가 볼 때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열등의식이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에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 어제 같은 경우는 미리 선수를 치시더라고요. 뭐 화내지 말라고. 네, 소리 지르지 말라고. 미리 선수를 치니까 또 거기에 또 발끈해가지고 자기가 언제 소리 질렀냐고 또 막. 야, 진짜 웃기더라고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참 박범계의 민낯이 어디까지일까요? 그 가만히 있으면 민낯이 좀 덜 드러날 텐데 그 지승질에 못 이겨서 자꾸 추잡. 그저 문재인 때 법무부 장관 한 사람 한결같아. 똑같아. 조국, 박범계
추미애. 야,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지, 법무부 장관을. 아, 진짜 끝내준다. 마치겠습니다.